그 요즘 애들 그 화장실에 그 물이 안 나온다며? 예, 대대장님. 그게 저 동파가 돼가지고. 아 빨리 조치해. 근데 그걸 수리할 수 있는 간부가 지금. 아니 그 원래 그 수리 잘하고 막 잘 고치는 간부 있었잖아. 아, 그 김철호 상사가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럼 뭐 김철호 상사 말고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저 급한 대로 김철호 상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아유, 김 상사. 네, 상상사인데. 나온다. 수리비를 한 얼마 정도 줘야 되나? 원래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 돼서 뭐. 밥 한번 산다 내가. 물 잘 나오네. 아이 김선사 고생했어. 기름값 씨라도 해. 아 괜찮습니다. 네. 아이 받아. 추운 날 이렇게 몸을 쓰는 험한 일 하는데 사회가 많이 힘들지? 예? 이거 후배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 회관 가지 말고. 이렇게 아니 많이. 회관 가서 또 연락해.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야 행복아 거기서 뭐해? 오늘 우리 회식 있잖아. 그 회관 예약은 했나? 회비는 걷었고? 아씨, 멋있다. 가온 집수리 아카데미 김철우 대표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 가온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실력들과 기술들, 그걸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수강생들과 수료생들, 교육생들 그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곳 가온 집수리 아카데미. 자, 제가 새해 들어서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에 대한 좀 안 좋은 내용들도 참 많을 텐데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위관장교들이 아니라 연관장교 되는 선배들이나 동기뻘 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세요. 너무 김상호가 군대를 너무 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꼭 네가 총대 맬 필요가 있냐? 김상호가 총대 맬 필요가 있냐? 그냥 좋은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거 제보 와도라도 그냥 뭐 다 그런 거죠.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너도 그래서 좀 양지로 올라와서 광고도 좀 찍고 국방TV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스탠스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스탠스를 이제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장님, 사단장님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모든 부대가 그런 게 아닌데 일부 부대가 그런 건데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제가 일부 부대를 정확하게 찝지 않은 이유는 그 해당 부대를 내가 정확하게 찝으면 해당 부대 실무자가 다칠까봐 제가 해당 부대를 일부러 찝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해당 부대를 찝으면 그 해당 실무자가 피해를 볼까봐 제가 일부러 그 부대를 딱 찝는 걸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모든 부대 여러분들 군인들 다들 고생하시고 다들 부처주의와 고생 많으시고 우리 군인들이 있기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휘관 분들이 아랫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군대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급에 있는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캡틴 김상호 방송을 보고 제보한 놈들은 불만이 많고 그냥 원래 꿍시렁 되는 놈들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불만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모총장님께서 육군 참모총장님입니다. 해군 공군은 문제 없고요.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공간역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당시에 참모총장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공간역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대 안에 있는 이제 공간을 좀 이쁘게 꾸미고 공간이 주는 힘이라고 해서 공간역을 지시하셨는데 안타깝지만 또 예하 부대에서는 요즘에 공간역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쓸데없이 막 때려 부시고 있고 또 인테리어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참모총장님이 지휘하신 의도는 분명히 공간에서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예하 부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모총장님께서 그 예하 부대의 현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좀 소원 수리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하 부대에 있는 대대장들이나 여단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받아서 공간역을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벌써 자기들이 없는 예산에 뭐 격별 보수비나 뭐 폐자재 팔아서 아니면 외상으로 공간역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캡틴 김상호 유튜브 라이브에 나오면은 안 해요 한동안.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조용조용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제가 아주 거만하고 아주 버릇없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캡틴 김상호가 만약에 언급하잖아요. 그럼 또 안 해요. 무서워서. 자기네 부대 찾아올까봐. 자기네 부대 대대장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공간력 때문에 지금 부대에서 지금 다들 난립니다. 공간력 때문에. 그러니까 총장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부대원들에게 좋은 공간을 드리고 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지휘 의도를 내리셨겠지만 지금 예하부대에서는 너도 나도 공간력 때문에 없는 살림에 없는 예산에 간부들 갈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간부들이 없도록 우리가 간부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인테리어 업자 노가다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우에게는 군인인데 그런 거보다도 지금 출근해서 인테리어하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용접하고 톱질하고 하는 거에 지금 매진해 있다라는 거 참모총장님께 좀 아시고 이걸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부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력 때문에 또 우리가 노가다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구나. 김상호 유튜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유 우리 부대는 안 그러는데 라고 했는데 언젠간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캡틴 김상호라는 유튜브 채널이 계속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간부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겪는 일이 자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대가 없도록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총장님 공간력 때문에 지금 예하부대가 난립니다. 오늘도 통화했는데 난립니다. 네, 제가 험한 말 하진 않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사사령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의관 인사고과 평정 점수가 일시적으로 공개됐어요. 원래 비공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평정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인관 성적 평정, 근무지, 처벌 이런 거, 상훈, 가점, 격오지 점수, 우수군의관 상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가 약 25분간 인트라넷에 유출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지휘관하고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나를 평정했던 사람과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평정은 원래 비공개인데 평정이 공개되면서 나한테 저렇게 평정을 줬단 말이야? 야, 저 사람이 저런 평가를 받았어? 쟤 저랬어? 이거는 사실 범죄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우리 군의관님께서 아무리 군의관이라도 당기지만 이건 너무하다. 이건 말이 되느냐. 부대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보기 민망해졌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다라는 점 부드럽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군인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훈련을 나간 거예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침낭을 덮고 있죠. 물론 뒤에 좀 푸릇푸릇합니다. 자, 훈련 나간 훈련장의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이 벽에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벽에 우리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머리를 대고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질환에도 매우 안 좋을 거고 우리 군에 보낸 부모님들 이 사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생활관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수경하는 이 훈련장에도 관리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 이건 2026년 제가 받은 건데 이런 곳에서 우리 장병들이 수경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안타깝죠. 아마 건강에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군인들의 훈련장인데 좀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제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주둔지만 울타리만 드지게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밖에서 안 자는 게 어디냐, 그럼 텐트 치고 자라라고 하겠죠. 너네 텐트 치고 잘래? 아니면 저렇게 곰팡이 쓸어 있는 실내에서 잘래라고도 이야기한다면 병력들은 그냥 잘게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건강이 되게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김상호가 캠프화를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병력이 모이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서 저런 거는 평소에 군무원분들, 시설 군무원분들이 관리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꾸 부대가 모두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병력과 재정 모든 것들이 이제 분산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현역 군인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훈련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만 더 저런 것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셔서 저런 사각지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고생하는데 저런 환경에서 잔다는 거를 본인들이 매번 느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않습니까? 저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육군 군무원 이야기인데요. 해군, 공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육군 군무원 이야기예요. 다른 곳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군무원분도 계시고 정말 군무원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만 우리 육군 군무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육군 군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강릉의 동해안 군수지원단에서 얼마 전에 행군을 했는데요. 부대 길을 이제 군무원분께서 이제 딱 앞에서 딱 드시고 김에 선두에 서서 행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군무원인가 군인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이 내가 군인인가? 내가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내가 군인무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저 부대에서 군무원분께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군무원분들도 고생 되게 많으시잖아요. 없는 우리 군대 사람도 없는 곳에 오셔가지고 저 강릉 동해안 연고지도 없는 곳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저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무원분께서 원해서 가셨겠죠. 그쵸? 일부러 군에서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만약에 시켰다면 군에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군무원분에게 부탁하면서 군무원분께서 그냥 운동 겸 행군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육군 군무원들이 좀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무원 자체가 나쁜 직업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인데 해군하고 육군은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군무원 모두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육군 군무원들이 이런 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군무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군무원들을 우리가 좀 보호해주고 좀 구제해주기 위해서 큐팅 임성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군무원을 매도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군 군무원은 조금 클래스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과거 같았으면 막 난리를 쳤을 텐데 군수지원단님 막 가족 이름도 대면서 니네 막 네 와이프도 행군시켜라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좀 김상호가 군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1사단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군무원분들에게 병력 면담 및 연통 기록 입력, 심리 검사 후속 조치, 병원 관리, 진료, 진급 평가 및 징계, 이것 말고도 도움배려 용사와 같은 현역 간부가 수행해야 되는 인사, 병사들을 책임지고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군무원들에게 시키고 있다. 이것이 또 육군 군무원의 이야기거든요. 해군, 공군 군무원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군무원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하필 우리 육군 군무원분들 중에 일부 부대에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안 좋은 건 닮아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이런다는 거는 나중에 해군하고 공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일 아니야 뭐 다른 부대 이야기고 알바노라기보다는 육군에서 저런 군무원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해 공군 우리도 같이 좀 목소리를 내고 같이 좀 힘을 내야겠다. 우리한테 그런 일 벌어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안 한다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좀 인식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거는 닮아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육군 군무원들은 이렇게 현역과 구분되지 않은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걸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저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군무원분들에게 좋게 병력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저런 임무 수행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육해공 군무원분들 모두 포함인데요. 자, 이분께서는 지구병원에서 소견을 받으시고 국군 땡땡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도 수술도 정말 잘 됐고 군의관님 및 간호사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잘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려고 하는데 군무원은 약 받는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전병원인데요. 대전병원은 군무원한테 약을 안 준대요. 근데 일부 병원은 뭐 계룡대 병원 같은 경우는 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그 약을 받으려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약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종합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갔더니만 그 약국에서도 약이 없다라고 해서 그 약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럼 내일 와라라고 해서 약을 수령해가지고 어렵게 약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약국을 세 군데다 돌아다녀봤는데도 없었고 또 종합병원까지 갔는데도 없었고 그래서 좀 너무 그렇다. 약간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에도 약이 있지만 이런 수술하거나 아팠을 때는 약을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 우리 군무원들도 좀 약을 좀 주면 안 될까라고 참고로 계룡대 지구병원에서는 약을 좀 준다고 합니다. 좀 너무 아쉽습니다. 좀 이거는 어떻게 좀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제보를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군무원들도 군병원에서 한 거 관련해서는 약을 좀 챙겨주면 좀 안 될까요? 내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달라 그런 건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거 한해서는 약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우리 군무원분들도 같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군인들 가족. 매번 뭐 할 때는 가족이라 그러고 이렇게 뭐 줄 때는 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제 임무 수행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무원분들도 좀 약을 주는 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또 군무원분들 더 많아질 테니까 좀 시스템적으로 좀 군무원들도 같은 식구로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 공무원들도 거주지 이동 때문에 진급을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사관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사관들도 상사 진급, 원사 진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진급하면 진급자 교류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진급을 안 하려고 체력 검정을 불합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일부러 뭐 지휘관한테 자기를 평정을 좀 안 좋게 써달라고 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근데 공무원들도 저렇게 기피한 이유가 승진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안 하는데 우리 군인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동하게 되면 어떠한 메리트를 줄 것인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군대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진급 기피가 심각하거든요. 단순히 감사원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도 지금 일부러 체력 검정을 안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좀 같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 모교인 육군삼사관학교가 2차 필기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모델했던 친구들은 벌써 대위가 됐는데 아직도 삼사관학교는 이 사진을 쓰고 있네요. 너무 잘 나와서 그런가요? 미남 미녀들인데 이 친구들은 현재 대위입니다. 대위로 임무수행 중이에요. 인성과 가산점 면접을 강화하고 필기시험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육군학사장교 그다음에 학군단도 폐지를 했고요. 부사관들도 폐지를 했는데 근데 공군 학사장교는 아직 폐지를 안 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필기시험 자체를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삼사관학교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총동문회와 그리고 삼사관학교에서 좀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제는 모집이 안 되고 미달인 조직에서 장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임관시키는 거는 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너무 무너지는 과정을 삼사관학교가 일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삼사관학교가 재교생도 중에는 경계선 지능 수준의 인원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과도한 ADHD로 인해서 동기들한테 피해를 주고 생도들이 잘 알 겁니다. 생도들이 이게 동기가 이게 맞나? 이건 장교로 임관해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병사로 가도 관심병사인 수준의 친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봤는데 어떤 생도가 뭐 사격장 올라가면 내가 다 쏴 죽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도 사격장에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고 그 동기들이 훈육장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훈육장교는 퇴교를 안 시켜주고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인원들이 생도로 지금 있어요. 퇴교를 시켜줘야 되는데 심지어 용변을 막 샤워장에다가 본다던가 그거를 이제 좀 아무튼 뭐 샤워하다가 오줌 싸는 건 좀 이해하겠지만 오줌이 아니니까 문제죠. 자, 진짜 심각한 상황인 친구들이 생도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삼사관학교는 퇴교를 못 시키는 상황인 거고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담배를 소지해도 퇴교를 못 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삼사관학교가 이제는 그런 저품질 장교를 만드는 것보다도 아니면은 양성교육을 제대로 빡시게 해서 좀 걸러져서 인간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들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 숫자 노름 때문에 사람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임관시키다 보니 오히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오히려 잘하려는 친구들, 오히려 장교에 의한 이런 뭐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만두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 관련해서 A급은 A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A급 집단이 B급이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게 과거의 장교 부사관 집단이었어요. 임무 수행을 못하는 친구들, 체력 단련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군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 학교에서도 너 못 따라오면 나가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 집단을 망칠까봐, A급 집단을 망칠까봐, 어떠한 B급, C급이 들어와서 우리 A급인 집단을 먹칠할까봐 그런 친구들을 철저하게 내보냈고,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허위 보거나 상금 제도도 그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A급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상금 제도가 있었죠. 술, 담배, 그다음에 여자, 성관계, 금혼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네가 지킬 인내가 없는 친구들은 장교로 올 자질이 없다. 그게 이제 A급들이 모이면 그런데 이 집단이 A급을 모집하기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B급, C급을 받다 보면 B급, C급들은 자기보다 더 낮은 급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장교라는 집단이 어느 순간 퇴교를 안 시키고 어느 순간 묵인해주고 B급, C급 장교로 오지 말아야 되는 자질의 인원들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점점 훈련 수준 하향평준화가 되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안타깝지만 삼사관학교에 있는 지금 훈육 장교들과 교수님들은 삼사관학교를 유지하는 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냉정하게 본인들이 냉정한 기준으로 삼사관학교가 지금 제대로 된 장교 양성을 하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솔직하게는 이제는 우리가 없어질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려면 우리가 진짜 단 1명, 단 10명, 단 100명을 임관시키더라도 기준을 낮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을 너무 낮추지 않았습니까? 삼사관학교는 과거에 장교가 많이 필요했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했던 그 시절에는 삼사관학교가 필요했겠지만 월남전을 보낼 장교들, 북한군과 대응할 수 있는 장교들이라는 명목하에 삼사관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 없다면 삼사관학교의 폐교 또는 육사와의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아쉽지만 제 모교가 사라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 동문들이 저를 욕할 텐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국가를 생각한다면, 장교단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대로의 삼사관학교는 존재 의무 자체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올바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 출신이니까, 무조건 내 모교니까 살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군대를, 대한민국 장교단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삼사관학교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단 10명을 임관시키더라도 우린 제대로 된 장교를 임관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야전에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모든 대대장들이 원더풀, 삼사관학교 소대장들은 KS 마크가 붙은 원더풀 소대장, 얘네들은 야전에서 무조건 땡겨야 되는 소대장, 야전에서 무조건 필요한 소대장이 3사 출신이다. 3사 출신들은 단 10명을 100명을 임관시키더라도 진짜 제대로 병기본 훈련과 전술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체력도 특급이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오고 인내심도 끈끈하고 뭐든지 시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장교들만 임관시키는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이 야전에 온다면 무조건 1번으로 받겠다. 육사보다도 더 뛰어난 장교들, 더 인내심 뛰어나고 요즘에 보기 힘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라는 사관학교로 남겨놨었다면 존폐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랬겠죠. 삼사관학교가 없애면 안 된다. 지금 이러한 무너지는 군대에서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유일한 사관학교다, 유일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다들 오히려 더 많이 지원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삼사관학교는 지금 안에 있는 그런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정말 에이스가 되고 싶은 A급 친구들이 오히려 B급, C급, D급 때문에 A급인 친구들이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오고 삼사관학교를 자퇴할까 퇴교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군에 대한, 삼사관학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를 빨리 우리 삼사관학교가 바뀌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뀌려고 하지 않죠.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말이 틀린 건 없잖아요. 아쉽지만 훈육장교들, 훈육관들, 후배들, 선배들 매번 이야기합니다. 상호야 선배님, 상호 후배님,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좀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줘라. 맞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B급, C급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장교단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있는 그 훈육생 생도들이 야전 가서 잘할 거라고 솔직히 100%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때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핑계입니다. 우리 때처럼 할 수 있어요. 지금 삼사관학교 온 생도들 우리 때처럼 해도 인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처럼 해도 인간할 놈들이 있어요. 왜? 참을 생각하고 왔으니까. 어차피 장교로 임관하는 거 내가 진짜 힘들고 인내하고 진짜 눈물 쏙 빠지게 각오하고 온 애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 때처럼 해도 인간할 놈들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때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교육을 안 했는데.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육사 출신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초안을 대충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자, 초안은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부지에서 1, 2학년을 하고 3, 4학년을 공군을 원하는 친구는 공군사관학교, 해군을 원하는 친구는 해군사관학교, 육군을 원하는 친구는 삼사관학교로 가서 각 교육을 받고 다 같이 모여서 임관식을 한다라는 개념이면서 그때 좀 문민화를 하는 거죠. 사관학교가 사관학교에 대한 문제점에도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걸 육군사관학교 상당히 반대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중심을 잃는 거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정도 사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이거든요. 그 사자 골프장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골프장, 그것도 이제 엄청난 그거예요. 파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이 육군사관학교장을 함부로 아무나 육군사관학교 동문에서 아무나 안 앉혀요. 거기서 나오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나온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하나의 그겁니다. 머니 파워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뺏겨버리고 그런 것도 뺏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관학교장도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 출신으로 지금 또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도 물론 반대하는 이유도 있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마치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얼마 전에 그 국군사관학교 신설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는 군인 출신들도 있고, 거기 안에는 6사, 3사에서 근무했던 교수님들도 있고, 막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좌익 세력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군을 생각하는 분들이고, 군에서 오랫동안 녹봉을 받았던 분들이고,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거기서 다 복무했던 분들인데,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게 좌파적 이념, 마치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육사 출신들은 이거를 지금 잡아뜨려가지고 최대한 국군사관학교를 진행 안 시킨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말 바꾸면 되니까,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에다가 약간 보수 쪽에서 국군사관학교 하면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 통폐합하면 안 됩니다, 안보가 흔들립니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안이 있냐고요. 지금 사관학교는 사실 되게 존폐 위기예요. 왜냐면 제가 사관학교 입결을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사관학교 입결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지금 5등급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 국군사관학교 저 TF에서는 씨발 그냥 까버릴까라고 하시는 생각도 있대요. 사관학교가 지금 입결이 너무 낮아졌어요. 이대로 두면 나중에 미달라요. 자, 6사랑 3사 통합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육군사관학교가 1000명을 모집하면 6사 미달랍니다. 6사 미달이에요. 지금도 300명 모으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육사가 많이 내려왔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엘리트 집단이 지금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육사가 3사랑 통합을 해서 3사관학교가 모집해야 되는 500명, 육군사관학교가 모집해야 되는 300명, 토탈 800명을 모집하잖아요. 육사 800명 못 모아요. 농담 같죠? 육사 800명 못 모읍니다.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기준으로 못 모아요. 800명. 아마 800명 모으면 8등급, 9등급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아졌어요. 지금 300명 모으는 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낮아졌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우리 때 3사관학교 가던 애들이 지금 6사를 갈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 3사 가던 애들이 지금 6사 갈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그 정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이 다운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뭐 육사 가서 뭐합니까?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육사를 서울에서 옮기잖아요. 더 망가질 거예요. 육사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3사로 내려온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예 미달날 거예요. 아예 미달날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국군사관학교 TF에서는 서울에서 1, 2학년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그나마 입결을 살려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육사를 만약에 살려둔다. 근데 육사가 지금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만약에 육사를 그대로 살리고 그 상태에서 삼사관학교 내려온다. 육사 지금 입결 더 떨어집니다. 이거 장담 못해요. 농담 안 하고 진담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나마 육사가 태릉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마지막 끈앞이라도 잡는 거지. 만약에 육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래 그 육사는 살려줄게라고 삼사관학교로 보낸다면 육사는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입결이 아마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좀 많이 진짜 심각해요.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육사 출신들이 반대할 만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장교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장교단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사관학교가 지금은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고 아니면 없어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출신, 우리 육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전체적으로 장교단을 바라봤을 때 지금의 육군사관학교가 유지가 될 것인가. 물론 단순하게 군대 처우 개선된다고 육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사가 올라가려면 하나 방법이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서 월급이 회사가 안 나와서 그나마 공무원 월급이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 육사 입결이 올라갈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서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막 월급이 안 나오고 다들 실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회사에서 돈이 안 돌고 뭐 그러면은 육사가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장교 입결이 올라가겠지.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왜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이에요. 서울에서도.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후년도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단순하게 육사를 지키자가 아니라 처우 개선 올려줘서 사관들 많이 들어오게 하자 그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장교로 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고요. 아니면 육군사관학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의무복무를 줄여줘야 돼요. 10년 너무 길어요. 장기가 된 사람들은 의무복무부터 줄여준다던가 그런 방안들을 계속 육사 출신들이나 사관학교 TF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보관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대로 육사 유지한다? 지금 알잖아요. 입결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육사 안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통합사관학교 만드는 TF 하시는 분들도 원래 다 진보 성향이 있는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호 형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기호 형이 막 이렇게 육사 죽이기 본격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호 형 막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군대를 모르는 어용위원회. 근데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사관학교에서 복무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냥 아무나 그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거를 안보를 만지는 졸속 실험이 아니라 지금 이미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장교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가면 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아쉽습니다. 또 최근에 뭐 명단 공개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뭐 약간 뭐 좌파나 뭐 좌익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육군사관학교 그냥 두면 무너진다니까.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육군사관학교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내면서 조율하면서 수정해야 돼요. 단순하게 안 된다 뭐 육사 죽이기다라고 몰아가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하고 바꾸고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단순하게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 없애기 안 돼라고 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방관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상호님 통합사관학교 언제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신이 된 게 없어요. 만약에 통합사관학교가 된다면 지금 올해도 합동인관식을 한다고 해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다 같이 모이고 삼사관학교도 모이고 학군단도 다 같이 하는 통합인관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반대거든요. 통합인관식은. 저도 통합인관식 1기잖아요. 이거 행정적인 소요가 되게 크고 이거 한다고 막 그 교육 시간도 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했었나. 좀 그래요. 무조건 이재명이 하면 반대고 이명박 박근혜가 하면은 오케이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통합인간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합동성 강화와 미래 출산율 저하 여러 가지 미래를 해안을 내다보시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를 그때 얘기해 그때 사실 그때 됐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다들 이럴 줄 몰랐지.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고 군대가 무너질 줄 몰랐지.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를 먼저 제안했단 말이 2011년도에 국군사관학교를 그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20년을 앞두고 그거를 바라보신 거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해안이에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 국군사관학교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육사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자 그러면 통합사관학교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사관학교뿐만 그러니까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그대로 내비두면 안 돼요. 이거는 팩트예요. 지금의 육사, 지금의 공사 회사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된다면 언제 될까? 근데 해군하고 공군사관학교는 이걸 은근히 반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1, 2학년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1, 2학년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 공사나 회사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서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입장에서는 해군사관학교가 모집할 때 진해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1학년을 서울에서 받아준다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인서울인데? 해군, 공군도 서울에서 시작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2, 3학년, 3, 4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잖아. 그럼 서울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통합사관학교가 된다고 경쟁률이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공군 갈까 육군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합사관학교 가서 내 적성에 맞는 군을 공군, 해군, 육군을 선택하면 되니까 일단 통합사관학교라는 목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 통합사관학교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물도 더 투자하고 뭐 수영장이든 훈련장이든 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든 다 모아놓아서 더 통합해서 더 잘 만들고 그리고 통합사관학교가 이제 사관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대학교의 개념으로 좀 바뀌려고 그거를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해군하고 공군에서는 은근히 이렇게 반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더 난리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 언제 될까? 김상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0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에 통합사관학교 임관식을 하겠죠. 국군사관학교 임관식을 아마 하겠죠. 간호사관학교도 아마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사관학교는 이제 편입으로 바뀌겠죠. 3사관학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3사관학교 없어진다 서운하다 뭐 군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게 아니라 3사관학교 지금 이미 미달이잖아요. 더 이상의 저품질 장교를 만들면 안 돼요. 의무사관학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일단 육해공사관학교 통합부터 1번이니까 그거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30년에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입교한 친구들은 아마 임관식을 통합사관학교에서 임관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통합사관학교가 되면 뭐 쿠데타나 뭐 그런 거에 더 취약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취약해지죠 당연히.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계엄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계엄이나 쿠데타가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의 친구들은 경험했잖아요 이미 계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